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와 제자들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울산에서 57 한국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대학 20여 곳에 재학 중인 탈북 대학생들로 구성된 불교 동아리가 동국대에서 창립법회를 가졌습니다. 동아리 이름 무이판사판에는 끝없이 달려나가자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 있는 한국 사찰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11월 인도 공연을 앞둔 뮤지컬 시타르타가 현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오디션을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했습니다. K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제작진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난지도에 상사화가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모레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서 제3회 상사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전통 한국화와 오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울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파스님 오칠 한국화 사제전을 박상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울산의 자랑이자 나라의 보물, 반구천의 안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반구천의 안각화는 고래와 호랑이 등 각종 동물과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모습, 기하학적 문양 등이 새겨진 바위 그림으로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완성된 시대의 걸작입니다. 이를 기념해 평소 반구천의 안각화 등 우리 전통 문화와 예술의 보존과 계승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평생 선예일치의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그 제자들의 오칠 한국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에 정전해야 우리 부처님 작군점을 온 울산 시민과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각자가 보는 작품에 대한 느끼는 바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성파 대종사의 역작으로 울산 반구천의 안각화를 모티브로 한 영축총림 통로사 서호남 장경각의 수중 오칠 설치 작품 2점이 전시장 안 수조 속에 재현됐고 10m에 달하는 대형 오칠 한국화 작품인 수기 맹호도와 피아누로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또 성파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10여 년간 전통문화예술 창작에 매진해온 옷밭 아카데미 제자들의 작품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그림을 보는 이마다 감동을 넘어 자기 안의 본래 성품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 법석을 인연으로 울산이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우뚝 더욱 서기를 기원합니다. 성파 대종사는 오칠의 전통 기법을 한국화에 도입해 수행과 예술을 일치시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선예 특별전을 선보였고 이달 4일부터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특별전 명명백백을 전시 중입니다. 울산 하면은 우리가 문화의 조상은 역시 망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망고대 한각을. 근대 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업하다, 사업하다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은 정말 울산에는 문화가 확실히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울산 중구 성안동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1층 전시장에서 계속됩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동국대에서 북한에서 온 대학생들로 구성된 불교 동아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종교 없는 사회에서 지냈던 청년들에게 종교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찌할 수 없는 체념적 상황은 없을 것이란 뜻의 무이판사판이라는 이름의 동아리를 보면 이들에게 불교는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에 최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쉼없이 섬을 쓰다듬고 바람이 울림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울릉도 해안길, 파도가 부서지는 독도 바위 앞에서 서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 짧은 여행이었지만 함께 걷고 웃으며 쌓은 추억은 법당에 모인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에서 온 대학생들. 청명한 목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우고 부처님 앞에 앉은 학생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불교 동아리 무이판사파는 불교 용어에서 따왔습니다. 본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극한 상황을 뜻하지만 여기에 없을 무를 붙여 늘 희망적이란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자리에 무자를 붙였어요. 뭐냐, 끝없이 달라들고자 이판사판이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또 한 청년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아리는 동국대를 포함해 고려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 24곳에서 모인 5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이 시간부터는 많은 불자들과 많은 큰 스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다 자식처럼, 형제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다 잘 보살펴 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큰 스님들은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맨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찬 일도 있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꼭 어려운 가운데 빛이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련의 일들이 함께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저희한테 언제든 와도 된다라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로 모인 청년들. 새롭게 출발한 동아리 무이판사파는 앞으로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든든한 쉼터이자 성장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최일입니다. 워싱턴 법화사 등 해외에 있는 한국 불교 사찰들이 조계종 총무원과 고운사의 화재 피해 복구에 뜻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어제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찾아 재건불사 후원금으로 687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범 스님은 총무원 화재로 종무원들이 주변 공간에서 근무하고 고운사 화재로 국가유산을 잃게 된 소식을 듣고 해외 사찰들의 안타까움이 컸다고 전하자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멀리서도 잊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는 2011년에 설립돼 미 동부 17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관할하는 미 동부지회와 미 중서부 33개 주와 캐나다 밴쿠버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서부 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 산하 양 한반병원 의료진 300여 명은 어제 동국대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많은 희생을 했지만은 좀 더 불자로서 이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근학이념으로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무아보살의 마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0년부터 30년까지 병원에서 근무한 장기 근속자 85명과 모범 직원 26명이 공로상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7번째 시즌을 맞아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공연이 예정된 뮤지컬 시다르타가 현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오디션을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했습니다. K-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여주듯 수백 명이 지원해 경쟁이 치열했는데 제작진은 국내 창작 뮤지컬의 세계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가 인도 공연을 앞두고 현지 배우 캐스팅에 나섰습니다. 20명의 무용수 가운데 절반 정도를 현지 배우로 채울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현장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SNS에 올린 모집 영상이 열흘 만에 160만 뷰를 기록했고 인도에서도 수백 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뽑힌 무용수들은 다음 달부터 연습에 합류해 주연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160만 뷰 정도의 그 열광적인 그 관심을 표했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현장에 지원서 없이도 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열정을 봐서 어제 심사에 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초연한 뮤지컬 시타르타는 올해 7번째 시즌을 맞아 세계 무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베트남 베삭데이 행사에 초청돼 관라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오는 11월 29일과 30일 인도 뉴델리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부처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뭄바이와 부다가야에서도 펼쳐집니다. 인도에서는 무대 세트 대신 애니메이션 기법을 동원한 아름다운 무대 영상을 만들어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인도 공연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내에서는 6년의 부처님의 고행 과정과 같이 공연을 했고요. 이제 세계화의 첫걸음으로 그래도 이제 부처님의 나라고 불교 성지인 인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번 뮤지컬 시타르타 세계화에는 통도사와 범어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조계종과 태고종의 비구니 회장 등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로 구성된 후원 조직인 53 선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연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연을 준비하면서 53 선지식의 특별 공덕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 20여 분과 제가자 20여 분이 동참해 주셨는데 아직 한 몇 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뮤지컬 시타르타가 특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간절히 서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뮤지컬 시타르타가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어제 경내 6화전에서 회주 원어 스님과 주지 인호 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전 예수를 봉행했습니다. 생전 예수는 살아있는 동안 지은 허물과 업장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전통 불교 의식으로 해원정사는 지난달 6일 입제에 들어갔습니다. 주지 인호 스님은 법문에서 삶과 죽음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며 무명과 탐욕을 내려놓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통해 지혜를 닦아야 복이 깃든다며 준비된 자에게만 참된 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차례 어린이 합창단들이 함께 어울리며 불교 문화를 배우고 노래로 하나 되는 자리가 경남 창원 안국사에서 열렸습니다. 박영록 기자가 천진불들의 가을 음악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천진불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안국사 법당을 가득 채웁니다. 사단법인 동년이 주최하고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가 주관한 가을 음악회가 창원 안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 캠프는 천진불이 펼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전국 7개 사찰 합창단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했습니다. 천진불들은 명상음악을 배우고 함께 준비한 노래를 발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나 부처님을 닮았다. 그래서 천진불, 천지나 부처님은 이런 맑고 고운 음성과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부처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행복한 날, 또 행복한 세상을 밝히는 즐겁고 신나는 날, 열심히 놀다 가야 되겠죠? 네! 대답을 이렇게 한 사람밖에 안 합니다. 참가한 합창단들은 울산 항룡사,
부산무진서는 창원정법사, 함양서암정사, 부산간음사, 김해독림서는 창원종문사의 합창단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고 함께 노래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갖겠습니다. 지혜는 태양처럼 빛나고 자비는 바다처럼 넓은 진실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음악 캠프는 합창단 공연뿐만 아니라 명상과 문화체험,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특히 합창단들의 발표와 공연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큰 울림을 만들어내며 노래하는 행복한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난지도 상사화가 메타 세쿼이어 숲길을 붉게 물들이며 방문객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물합니다. 마포구는 모레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제3회 마포구 상사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사화 축제는 난지도에 깃든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피워내는 자리라며 이번 상사화 축제가 구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설렘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는 3년 전 축제를 기획하면서 붉은 상사화 군락이 사찰 주변 숲길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전북 고찬 선운사를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제는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정가 감상과 점등식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펼쳐져 행사의 테마인 사랑의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상사화 축제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상사화 키링 만들기와 향수 제작, 느린 우체통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난지도는 과거 쓰레기산으로 불렸지만 마포구가 지난 2023년 상사화와 꽃무릇 등 37만 본을 심고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꾸미며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한편 BBS 불교방송 본사가 자리한 마포구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불교문화축제를 창설해 지난 4월 홍대 레드로드 R4에서 마포구 3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축제를 열었습니다.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이 검은 빛의 서사, 검은색으로 펼쳐낸 무한과 생성의 풍경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막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신사동 호림박물관에서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검은색의 상징과 미학을 조명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 12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120여 점 중에는 파계사 아미타 설법도를 비롯해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관음보살도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한 관음보살도 등 불교 문화유산 5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 열애도 2점, 그리고 관음보살도 2점, 그리고 흑지 사경까지 함께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흑지 선묘불화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여태까지 이루어진 적 없었던 굉장히 뜻깊은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림박물관은 검은색을 죽음과 어둠이 아닌 생명의 근원, 지혜, 새로운 시작으로 재해석하는 자리라며 이번 특별전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와 제주금붕사 수암문도회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총동문회장 성관스님은 최근 전통문화전승관 1층에서 대교과 4명과 사교과 2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열심히 정진해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종단의 기둥인 총무원이 튼튼할 수 있도록 종단 사업과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한의대가 최근 동국대 경주병원 지도법사 해능 스님을 초청해 죽음학을 통한 자기의식 조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 각기 인생의 무대에서 자기를 실현시키는 그러한 한의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국대 한의대는 주기적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마련해 자비의 인수를 펼칠 불자 의료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